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누구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산 가족들이겠죠. 이산 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고령의 이산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평안남도가 고향인 85살 박용수 할아버지. 18살 때 한국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잡혀 남한에 남게 됐습니다. 6남매 맞이였던 박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고향에 남은 동생들을 만나는 겁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어머니는 옛 모습 그대로지만 묘소조차 찾아갈 수 없어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아버지 엄마 이야기 좀 듣고 싶고 그거야. 아버지 엄마를 18살에 해줘가지고 밥 한 끼 내가 대접 못했잖아. 걔네 큰 한이. 고향 함경북도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아버지의 유언은 고향 친척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수소문 끝에 사촌 동생과 편지 교신을 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상봉이 중단된 상황.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 가족 재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라든가 아니면 서신이라도 왕래하고 그다음에 친척분들한테 하다못해 마음의 선물이라도 소포라도 보낼 수 있는. 통일부에 등록된 제주도 내 이산 가족 등록수는 모두 551명.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이다 보니 마음은 타들어가고 조바심도 커져만 갑니다. 그리운 형제분들과의 상봉의 그날은 언제이겠는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하는 기념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내일 오후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고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평화의 섬 제주에서 시작된 화해와 상생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와 공동 기획한 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4.3 폭동 발언과 내국인 카지노 추진, 제주도청 이전 공약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행정 경험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홍준표 대표의 4.3 폭동 발언이 토론 초반부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의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이 4월 3일 같이 오시긴 하셨는데 관련해서 4.3을 또 폭동으로 몰고 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같은 당 후보로서 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4.3에 대한 정립이 4.3이라는 그 날짜가 과연 옳은 것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유족들 분들이 학살당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진상조사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해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복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과연 뭘로 할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를 해서 그 재원 1조,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수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도청을 서귀포로 옮기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자 행정 기능을 다시 나누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전하는 것 자체도 이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반론이 좀 생기긴 합니다. 서귀포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구는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님께서는 이전은 하시겠다는 건 확실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능을 그렇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쓰레기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서권역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제시했고 청년 취업 문제 해결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 조사는 전문 기관이 수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는 공모로 선정된 전문 기관이 공론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의 규모와 시기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위 3차 회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청구인과 사업자 측과의 간담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필리핀 보라카이 섬은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이 한국인일 정도로 인기 여행지인데요. 섬 폐쇄 조치로 인해 현지에 사는 교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시내 중심지에 있는 한국인 식당. 한식과 중식을 주로 팔다 보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외국인 단체 손님도 많아 현지 종업원도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보라카이 섬 전체가 폐쇄되면서 당장 생계 유지가 걱정입니다. 손님들을 못 받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직원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이중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보라카이에 있는 한국 교민은 약 1,000명.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쇄로 정기 항공편마저 끊기면서 폐쇄 조치의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관광산업 특성상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항공이 정해져야 되고 호텔이 정해져야 되고 뭐 이런 특성상 아마 여파가 최소 극성수기인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필리핀 정부는 섬이 폐쇄되는 6개월 동안 400여억 원의 실업급여와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교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그 폐쇄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이제 피해를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보라카이 섬이 폐쇄되면서 교민들은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데다 일자리가 없어진 필리핀인들의 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시 연동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적인 노조활동 보장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직접 고용과 전 계열사의 노조 설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오늘 제주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허창옥과 정의당 고성효 예비후보를 농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두 후보가 제주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